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왜 어떤 과학은 연구되지 않는가, 즉 언던 사이언스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과학기술학연구소의 김동광입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분야는 과학기술사회학이라고,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과학이 앞으로 중요한 주제가 될지, 또는 어떤 기술이 등장할지, 즉 어떤 과학이 연구되고 또 개발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지만 왜 어떤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는가라는 이런 주제는 사실 잘 다루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처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 대개 이런 과학기술이 얼마나 중요하고 미래에 어떤 우리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또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그 위험성이라든가 안전 또는 윤리, 환경, 또 젠더, 특히 최근에 와서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죠. 이런 등등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얘기가 되지 않아요. 또는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윤리, 환경 이런 등등의 문제는 왜 연구가 안 될까? 여기에 대해서 저와 같이 과학기술 사회학을 연구하는 일단의 학자들이 이런 것은 단지 우연적인 문제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지식이 만들어지지 않는, 즉 체계적인 지식의 비생산이라고 하는 구조적인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즉 소비자들이 무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상품을 소비하는 걸로 만족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의도된 무지 또는 강요된 무지의 형태가 되지 않는가라는 이제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죠. 예, 그것을 이제 언던 사이언스라고 하는데, 언던 사이언스는 말 그대로 연구가 되지 않는 과학의 문제점, 그래서 언던 사이언스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즉 수행되지 않은 과학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원인을 한번 구조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상업화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상업화라고 한다면 이제 커머셜라이제이션이죠. 우리나라에는 너무나 익숙한 말입니다. 사실 상업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업화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1980년대 이후의 상업화의 양상이 그 이전과는 굉장히 그 구조적인 측면에서 아주 그 깊이나 폭에 있어서 전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해져서, 말하자면 돈이 되지 않는 과학은 잘 연구되지 않는, 아무리 그것이 안전이나 윤리, 젠더 등등 생태 이런 문제 중요한 주제라고 하더라도 연구비가 투자되지 않으면 연구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을 자본에 의한 포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상업화의 문제점을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이해상충의 증폭, 이 공공성이 약화된다고 하는 문제점을 들 수가 있어요. 그 과거의 사례이긴 합니다만, 웨스 레들레 소아 백신이라고 하는 어린아이들에게 맞히는 백신이 FDA를 통과해서 여기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모두들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과 1년 만에 시장에서 다 회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100명 이상이 아주 심각한 장 폐색, 장이 막히는 그런 증상에 걸려서 조사를 막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특허를 인정해준, 즉 시장의 그 출시에도 좋다라고 허가를 해준 FDA와 질병통제센터 CDC의 자문위원회가 해당 백신 제조업체와 연루된 그런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걸 가리켜 이해상충, conflict of interest라고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기가 심사를 하는데 자기가 해당되는 기업과 어떤 이해관계가 있다면 안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 상업화가 너무 심각하게 진행이 됐을 경우에 이런 어떤 공공성, 아무 죄도 없는 어린아이들이 그 피해를 입게 되는, 바로 이런 것들이 지나친 상업화의 문제점의 이제 첫 번째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과학 정보가 자유롭게 소통되는 것이 막힌다는 거죠. 과학이라고 하면 그런 공유제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지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오늘날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아주 유명한 그 노바티스라고 하는 그 제약회사와 그다음에 그 UC 버클리, 즉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 사이에서 5년간 무려 2,500만 달러의 포괄 협정이 맺어졌는데 한 학과도 아니고 한 단과 대학의 전체 연구의 결과를 5년 동안 자기가 다 산 겁니다, 미리. 그래서 이 대학에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는 내가 승인하지 않으면 발표할 수 없어. 이렇게 된 겁니다. 심지어는 해당 업체의 그 제품에 대한 연구를 해서 이것이 공중에 아주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폭로하거나 또는 논문으로 쓰면 바로 소송을 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수들이 이제 그 문제점을 알았죠. 이거는 너무 심하다. 아무리 돈도 좋지만 우리가 연구를 해서 나오는 데이터를 전부 다 허락을 받고 발표를 해야 되고 또는 아주 그 일반 시민들에게 큰 위해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점을 발견해도 그걸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냐. 즉, 이 상업화가 너무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과학 정보의 소통 저해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과학자들은 아주 공개적으로 자기 연구를 밝히고 그것을 토론하는 걸 아주 중요한 자신들의 어떤 규범으로 삼았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런 상업화가 진행되고 특허가 특히 중요하게 여겨지다 보니까 평소에 잘 알고 있던 연구자들끼리 서로 자기 연구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지 않고 또는 논문보다 오히려 특허를 먼저 생각해서 논문을 내가 취소하더라도 특허를 먼저 받겠다라고 하는 이거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상업화가 진행되면 기본적으로 그 부가가치가 높은 쪽 분야로 연구들이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뭐 우리 백신 문제 때문에 지금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많이 지금 뭐 그 메이커들의 이름이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 흘러 넘칠 만큼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사실 신약 개발을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한번 신약 개발을 하게 되면 이른바 블록버스터급의 약을 개발할 경우 그 이익은 어마어마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연구로 몰리다 보니까 사실은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첨단 기술 또는 새로운 신약이 아닌 다른 약도 지금 잘 못 먹어서 뭐 아프리카 같은 경우 그렇죠. 아주 간단한 해열제나 또는 뭐 이런 약만 있어도 고칠 수 있는 아이들이 그냥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면서 말하자면 부자를 위한 과학으로 연구 자체가 몰리게 된 어떤 그런 결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불평등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이 확대 재생산된다고 하는 굉장히 좀 어처구니없는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또 연구 다양성이 파괴되는 문제가 있어요. 돈이 되는 쪽으로만 연구가 몰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유지되는 데는 꼭 돈이 안 되더라도 중요한 연구가 있습니다. 수행되지 않은 과학의 문제점은 바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시장에 대한 관심 때문에 가려졌었던 환경, 보전, 안전, 윤리, 젠더 이런 등등의 문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언던 사이언스라고 하는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다면 이제 이런 그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을 하려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 전지구적 사유와 체제라는 개념인데 그것은 1980년 이후에 과학 지식이 만들어지는 생산 양식 자체가 구조적으로 변화하게 됐다. 즉 이것을 전지구적 사유와 체제라고 부릅니다. 그 영향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죠. 첫째는 기업의 연구개발이 이제 전 지구화되고 한 일국적 차원이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은 초국적 기업이라고 해서 어떤 하나의 그 내셔널리티, 즉 국적이 없어요. 물론 대부분 미국이나 또는 유럽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국경을 넘어서 마음대로 자본의 움직임을 강화할 수 있는 여기에서 지적재산권이 매우 강화되고 있는 문제점. 두 번째는 정부의 능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부가 그런 공공성의 어떤 담보, 공공성을 지켜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사실은 오히려 정부가 이런 기업들의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선전이나 또는 판매 역할을 맡아서 세일즈를 하고 다니는 이런 경우가 많죠. 또 그렇게 하는 정부를 잘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정부는 이런 공공성을 담보해주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정부의 능력이 아주 약화됐고 오히려 이런 기업들의
하나의 어떤 역할을 대행해 주는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는 문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흐름이 그 외주 체제입니다. 여러분들 뭐 하청 또는 외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봤는데 과학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있습니다. 오늘날 연구에서 특히 그 윤리적인 문제는 각국마다 윤리적인 레귤레이션, 즉 법규라든가 이게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2005년, 2006년도에 황우석 사태를 거치면서 생명윤리법이 처음 제정됐죠. 그렇지만 지금 뭐 여러 다른 나라들은 이런 생명윤리법 같은 것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나라들은 그런 윤리적인 법규가 없기 때문에 훨씬 연구자들이 쉽게 연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데로 많이 연구소를 옮긴다거나 마치 값싼 노동력이 있는 곳으로 공장을 옮기듯이 이런 형태의 외주 체제가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윤리적인 문제나 안전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두 가지 예를 들어서 보기로 합시다. 뭐 많은 분들이 아마 시장에서 장을 볼 때 뒤에 정말 그 조그만 글자로 나와서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상표를 들여다보면서 이 원료가 무엇인가, 이게 GMO인가 아닌가 보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시죠. 그렇다면 왜 그 GMO가 정말 인체에 해로운지 아닌지에 대한 연구를 왜 못하는 걸까? 그 연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건 이 GMO를 둘러싼 굉장히 어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지난 2012년에 프랑스의 세라린이라고 하는 연구팀이 작심을 하고 이 몬산토에서 만든 GMO의 그 콩을 먹여서 이제 쥐를 일부러 일정 기간 동안 사육을 했죠. 근데 거기에서 놀랍게도 굉장히 큰 탁구공만한 종양이 발견됐죠. 이게 그 당시 뭐 언론의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그리고 논문도 실렸는데, 근데 문제는 곧바로 이 논문이 그 학술지에서 철회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 연구가 얼마나 과학적으로 신빙성이 있느냐를 둘러싼 연구인데, 사실 이 GMO와 연관된 연구에 대해서는 항상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어떤 그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폭로가 나오면 바로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대응이 이루어지고, 대개 그 뒤에는 그 기업과 연관된 연구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또 밝혀지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이 GMO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대표적인 언던 사이언스의 사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과학 연구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객관적이고 또 보편적인 그런 그 연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과학에도 그런 수많은 이해관계가 뒤에 깔려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세요. 사람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연구의 방향이 많이 결정되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 GMO의 안전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산발적으로 작심을 하고 연구를 했던 연구자들의 경우에 오히려 그 연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제기가 나와서 그 연구 자체가 충분히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으로는 바로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생태 환경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너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뭐 환경 영향성 평가 같은 연구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당히 그 깊이라든가 또는 그 얼마나 그런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는 아직 취약하다고 봅니다. 또한 젠더 같은 문제도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약품을 개발할 때 그 모델로 삼는 것은 백인 중산층 남성이 대개는 그 모델이 되죠. 특히 여성이라든가 아이들, 뭐 임산부 이런 우리 사회적인 약자들이 그런 약품에서 대표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 역시 대표적인 언던 사이언스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화를 한번 얘기하자면 얼마 전 밀양에서 송전탑 문제로 굉장히 큰 사회적인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었죠. 해당되는 주제에 대한 검색을 좀 해봤어요. 즉 고압선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가에 대한. 근데 놀랍게도 그 분야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 아는 전기전자공학을 하시는 공학자에게 문의를 했는데 그분 대답도 자기가 아는 한에 있어서 그 분야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그렇지만 이런 주제는
사실 돈이 되는 주제가 아니죠. 또 당시 새로운 첨단 연구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또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이러한 언더사이언스에 관련된 인식과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국내외 사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첨단 기술 개발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 개발 과정을 늦추거나 또는 개발의 방향을 바꿔서 좀 더 시민들의 안전과 또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소위 그 사회적으로 유용한 기술 쪽으로 개발을 하도록 요구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학 약품을 개발할 때에도 좀 더 친화적인, 환경 친화적인 화학 제품을 만든다거나 또는 그 밖에 일반 시민들이 그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포장재라든가 그 밖에 많은 부분들을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또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커피 같은 경우 보면 공정무역 같은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즐기는 많은 어떤 소비재들에 대해서도 그것이 얼마나 페어하게 또는 저스티스, 정의롭게 만들어지는가를 시민 차원에서 관찰하고 감시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보죠. 그래서 이 언더사이언스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회운동, 특히 신사회운동, 신자가 붙은 거를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사회운동 하면은 전통적으로 계급이라든가 또는 노동 뭐 이런 그 측면에서 정치적인 투쟁이라든가 또는 계급적 갈등을 염두에 둘 수 있지 모르지만 최근에서의 신사회 운동은 말 그대로 다양한 주제들을 이 운동의 주제로 포괄해 드리고 있죠. 생태 문제라든가 또는 어떤 경우는 저렇게 사소한 것도 사회 운동이 되나라고 싶을 정도의 것을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운동,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지역 차원에서의 그 크고 작은 유무형의 그런 사회운동, 시민사회운동의 그 기반을 두고 이런 시민사회운동 차원에서 단순하게 어떤 제품에 대한 반대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요구를 제기해서 보다 친환경적이고 보다 사람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형태의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러한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요구해 나가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이제 운동과 결합하는 어떤 그런 맥락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전 지구적 사유와 체제라는 레짐이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녹록지 않은 문제다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 여러 나라의 그 법적인 규제, 규율 같은 경우도 대개 보면 이제 과학기술을 육성하는 쪽으로 거의 편향이 돼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말하자면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그래서 이런 그 안전이라든가 또는 윤리와 관련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이제 그 아주 마이너한 사소한 문제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북돋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고 뭐 가령 아주 구체적으로 연구자들에게 연구 프로젝트를 줄 경우에 우리가 그동안 간과해 왔던 이런 주제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는 뭐 가점을 더 준다거나 또는 이런 분야를 따로 모아서 뭐 가령 소외된 분야, 예전에 연구재단에서는 그런 소외된 분야에 대한 어떤 항목을 따로 만들기도 했었는데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노력은 사실 기업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결국은 정부라든가 또는 민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민사회 운동이나 이런 영역에서 그런 기금들을 마련하고 이런 연구, 우리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연구가 무엇이고 또 소홀히 되고 있는 연구가 무엇인가를 밝혀내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또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혹시 우리들의 과학기술이 가진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실제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가 돌아가서 이런 불평등이 오히려 확대 재생산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공공적 가치를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굉장히 그 구체적인 어떤 매뉴얼화돼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언던 사이언스를 주제로 강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